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형, 나 지금부터 봤어. 형 많이 힘들어 보이네. 지금 많이, 50분 했다, 50분? 많이 달렸나봐. 얼굴이 빨개졌어. 그거 뭐 형 힘든 건 난 모르겠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주택자 원하는 집이 고점 대비 엄청 떨어졌고 니즈가 강해. 내가 영끌하지도 않아도 돼.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뭘 보는 게 좋냐? 9억 이하의 집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9억 이하 하면 뭐다?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대출해줘요. 이거 금리가 아직 미정입니다. 이거 내년 1분기부터 할 건데요. 근데 금리가 제 생각에 보수적으로 5%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시장에서 지금 신용등급 1등급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고정금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그러니까 계산이 쓴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서 내가 이제 진짜 드릉드릉 해하고 있어야 돼. 내가 오해하지만 내가 집 사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내가 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살 거라면 실제로 집을 살 만한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다. 1주택자 똑같아요. 근데 1주택자는 갈아타는 거죠. 네. 근데 갈아타시는 분들도 저 위에 거하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규제 완화가 시작됐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이 급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차후에 추가적인 완화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랑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월급쟁이 부자들 TV 저희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부 다 합쳐서 85만에 가까운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바나님 자리에 못 하셨지만 저한테 맨날 그 얘기 하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호크님도 얼마나 요정입니까? 그죠?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해왔고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난 좋아하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잘해요? 아니, 너 솔직히 잘 못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좋아할 수가 없어. 너무 잔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냥 좋아할 수 있지. 왜? 내가 좋다는데? 난 그래. 저는 글 못 쓰거든요. 저 글 못 써요. 말하는 거는 하는데. 타이난이 글 잘 써. 글 못 써. 저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난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요? 못 그리니까. 잘해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또 소비 문화에 있어서는 또 얼리 어답터여서 태생은 투시연대생이나 뭐 소비 문화나 뭐 이렇게 허세짓거리나 이런 거는 뭐 20년 거의 먼저 20년을 태어났어? 앞서갔던 그런 이렇게 약간 리더였죠, 리더. 저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월 70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겠다라는 게 그냥 바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생활이 별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단칸방에 살고 있고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거 이거 모아봤자 푼돈이고 그래 내가 뭐 내일 살지 내가 내일 죽을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 진짜 열심히 살고 막 진짜 전략하면서 남들 막 이렇게 안 할 거 하면서 살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당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쓰자 했는데 문제는 1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어. 또 거기다가 마이너스에 나이도 10살 더 먹었네. 그 마이너스가 쌓이잖아, 또 이제 마이너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이 됐잖아요. 빚이 계속 쌓이니까 독촉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막 회사에도 계속 전화 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모든 걸 결국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맞아. 정신을 차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미쳤구나. 더 위험한 건 내가 10년 후에 또 살아있으면 그땐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희망찬 미래가 아닌 거죠. 이대로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월급을 좀 모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재테크를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뛰어들면서 이렇게 10년이 지났잖아요. 또 그 10년의 시간을 제가 또 잘 이렇게 쌓아놨더니 이렇게 또 지금은 또 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죠. 41평짜리가 제가 이제 오버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욕심이죠. 욕심을 이제 못 넣는 이
이유가 조금 뭐냐면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그 집을 일단 사셨고, 그거를 이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대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억을 대출을 일으킨다면 주담대 네. 원리금을 내겠죠? 근데 그 돈은 없으니까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더 끌어와서 신용대출로 주담대를 계속 갚아 나가겠다, 2년 동안. 왜냐면 그 신용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시세 차익이 더 크게 날 테니까. 2년 정도 버텨서 2년 후에 이제 매가가 9억에서 10억이 되면 요때 딱 정리를 하면 오히려 그 대출을 활용한 그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차익을 낼 수 있다. 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희망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좀 해보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너무 무섭다는 게, 와, 진짜 시장은 삐끗이야. 알 수가 무서워, 없구나. 진짜. 알 수가 없다라는 네. 거를 저는 정말 해년마다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오르면 이렇게 하겠다. 오르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안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올랐을 때 이렇게 하겠다. 오르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또 이게 오를 수도 있어요. 또 모르고 그럼요. 내년에 오를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내 몫이 인정하시고. 아닌 거죠. 내 몫이 아니었던 거야. 응. 아니요. 이거 놓고 싶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 그 마음 알아. 이걸 알아. 왜 몰라. 광주 40평대. 광주 40평대 사람들이 좋아해. 알아. 왠지 거기 40평대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거 알아. 나 광주 산다니까. 그 마음 안다고. 왜 이거 더 오를 것 같거든. 그 2주 동안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일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일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아, 진짜요. 제가 네. 올해 하반기에 이 정도로 제 인생에 큰 프로젝트가 있을까. 진짜요? 네. 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 말로는 거기서 이제 팀장님께서 연락했을 때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대표님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네. 주PD랑보다 케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피디님, 나 주피디님 1월달에 만나야 돼. 잠깐만. 저도 1월에 만났는데요. 근데 네, 그렇지만. 넘어선 것 같은데 어떡해. 내가 네. 주PD를 욕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케미가 네, 더 네. 좋다. 점점, 여긴 이렇게 좋고 또 저긴 이렇게 좋고. 지난주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다셨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옥상에서 얘기하는 거 엿보는 거. 맞아요. 저도 그 댓글 봤어요. 주식 잘하는 저는 과장님. 대리죠. 여기 초짜과장, 초과장, 말과장, 차장 달아야 되는데 못 다는 사람. 주식 잘하는 과장님, 부동산 잘하는 과장님이 둘이서 옥상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듣는 것 같아서 편안하고 재밌는데 또 도움도 된다. 저는 이 채팅창 자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지금 우리 같이 하는 것 같아. 네, 분위기가 네. 너무너무 즐겁고 이 댓글 볼 때도 다른 채널 나가면 네. 사실 댓글 보는 게 조금 겁날 때도 있어요. 막 뭐라 하냐? 화가 나 계시니까. 근데 월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이 나고 제가 에너지 받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서울을 해? 나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동대문에다가 미분양을 있어. 그걸 해. 조그만 집에서 살았었는데 내가 무슨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어떻게 강남을 가? 내가 어떻게 잠실 가? 그런 마음을 일단 버려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저 지금 남양주 사는데 요 남양주 쪽에 분양받고 싶어요. 제가 지금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 분양받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안성에 사는데 안성에 분양받고 싶어요. 왜요? 그냥 안성 제가 아는 여기가 편해서요. 가깝고. 안성에서 전세 살고 서울에 분양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장이 있어요. 유리천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하락장에 와서 미분양이 늘어났을 때가 정말로 내 주거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먼저 먹고, 나는 못할 거 없다, 나도 강남 갈 수 있어, 나도 서울에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말씀드린 저 3가지 기준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탐색하면서 준비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나라고 서울 왜 못 가? 나라고 강남 왜 못 가? 나라고 용산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게 좀 아쉬워요. 반대로 제일 임팩트 있는 게 뭐냐?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랑 1대1로 만나서 얘기한다 쳐봐요. 그럼 제가 막 얘기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로.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갈 수 있어. 우리도 강남 갈 수 있어. 그 책에 제가 써놓은 말이랑 제가 직접 하는 말이랑 뭐가 더 임팩트 있죠? 당연히 직접 만나는 그쵸. 근데 이거는 접근하기가 어때요? 그렇죠. 어렵죠. 왜냐면 이제 저라는 사람이, 저 대단하지 않지만 저라는 사람은 일단 한 명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엔 책 영상으로 시작해도 점차적으로 이런 단계로 옮겨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은 고민을 했지만 다른 결과를 만난 사람들. 2013년입니다. 때는. 먼저 상황입니다. 지인 A는 맞벌이 하는 신혼부부였어요. 한 명은 강남에서, 한 명은 강동구에 직장이 있었고요. 이분들의 월 소득은 7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매달 500씩 썼어요. 그래서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 씨, 지방에서 상경한 외벌이 싱글이었고요. 서울 종로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월급이 300 정도 됐는데 100만 원 썼어요, 한 달에. 그래서 월 200씩 모으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집에 관한 결정을. 이분은 내 집 마련에 무관심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모두 다 욜로족. 지인 씨는 2014년에 직장 근처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이 어디라고요? 서울 종로. 서울 종로로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셨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인 A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고요. 계좌가 날씬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인 C는 이 집을 이때 당시에 본인이 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4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을 일으켜서 드디어 본인이 꿈에 그리던 본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4년을 거주하셨어요. 2018년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집이 지금 8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때 4천만 원 차이 났죠? 근데 지금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어떻느냐, 이분이. 지인 A는요. 이 실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공 중이에요. 이 C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 집을 큰맘 먹고 샀고, 그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자, 이 세 분의 상황과 결정,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절약과 종잣돈 모으기는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돈이 없으면 기회가 살릴 수가 없구나. 두 번째,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내 집에 산다는 마음을 가져야 훗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이랑 의지,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 우선순위를 높이고 행동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7년 뒤에 203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집을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공적인 내 집 마련 사례, 그 제 지인 C의 얘기처럼 내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그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꽉 움켜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고 있었으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 지나면 봄 오는 건데, 저는 사계절을 아니까 그 순리대로 가는 거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겨울 다음엔 봄 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쟁이들이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의 봄인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여름 때는 자산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네. 폭등장에서는? 네. 그리고 가을 시장.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산 소득보다 투자 소득보다 노동 소득이 커집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맞벌이 하셔야 돼요. 부동산과 맞벌이 하거나 주식과 맞벌이 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을 시장부터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겨울 시장.
네, 이때는 그렇게 폭락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빠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는 안 돼.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일본처럼 갈 거야. 이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이때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분당에 아파트를 되게 꼭지 잡아 샀어요. 정말로. 분당의 최고점이었을 때 꼭지 잡아 샀는데 거의 2015년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팔았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이게 2015년부터 갑자기 2억인 게 3억 5천이 되고 그 1년 사이에 또 이게 막 6억 7억까지 가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복리의 법칙을 가지려면요 조금 기다림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많은 월부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고 이렇게 복리의 법칙을 내가 누리려면 중요한 거는 우량의 자산이어야 돼요. 우량의 자산을 정말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거. 돈을 번다는 건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가치 있는 물건을 사고도 이 가치인지 본인이 판단할지 모르니까 얘가 지금 내가 무릎에 산 건지 허리에 산 건지 어깨에 산 건지도 모르니까 물론 본인이 비싼 가격에 사면은 팔아야 돼요. 가치가 없는 건데 비싸게 샀다 아니면 가치가 있어도 너무 높게 샀다 막말로 저희가 하는 말에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돈, 제가 바랬던 돈은 우리나라에서 한 1%가 한 30억 되거든요. 순자산 30억. 그러니까 순자산 30억을 가지려면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내가 했던 방식들을 깨야 돼. 자의식 해체를 해야 되더라고. 저는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되뇌 있는 거 나도 틀릴 수 있다. 나 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원하는 결과를 냈으면 본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내왔던 결과가 뭐 한 10년간의 평균 수익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순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한번 곰곰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면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 되고 싶으세요? 그냥 저는 공부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사연 보니까 대학교 잘 나와야지 돈 많이 버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은데 저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라서 애들이 그냥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공부 못해도 되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 거고요. 네, 절대 희망 놓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다 잘 기억하셔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진하세요. 네. 아니 누구를 위로하는 거야 지금. 채팅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나 막 오늘 약간 진짜 좀 소름 끼친다. 도와드리고 싶으셔가지고 되게 많은 방법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셨고 다른 분들이 더 막 고마워하는 거야. 광교회 변호사님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대. 오, 네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라이브라서 이 바로 도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죠? 11월 27일 날 이 사연 에피소드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부디 지금 도움 주실 수 있다고 하셨던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댓글에 안내를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구해줘 월부 사연 신청하는 데다가 그냥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작가님들이 연락을 드려서 그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아파트 알지 뭐 이윤 맞아요. 이런 건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런 걸 도와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 멋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최고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에이씨.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해 지금 같이 다 스마트폰에다. 싸다고 때리는 것 같아. 우리 둘이.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한 거야. 이렇게 울고 웃으며 되게 사람 나는 냄새 나는 또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뿅!